자, 이제 원천세 분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퇴직자 처리하는, 퇴직소득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는 경우에 사원 등록 화면에서 퇴사 연월일 입력해 주는 거,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부분 살펴봅니다. 인사급여, 퇴직소득 관리, 퇴직금 계산 외에 화면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 화면에 보면 요 사원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16번에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줘야지만이 나머지 업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는 순간에 얘는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직금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퇴직금 계산을 화면에 가서 보는데, 근로자의 급여 대장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 방법 선택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급여를 쭉 다 지급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지급된 데이터를 갖고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데, 퇴직금에 대한 요 기본 계산 방법전에 4번 성명 구분해가지고, 구분을 F2 코드 통해가지고 퇴사 연월일이 입력된 사원을 선택하고 퇴직이냐 중간이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면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 퇴직 관련해가지고 F6 수당 설정이라든가 F7 지급 설정은, 수당 설정은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수당 등록 처럼 급여 항목 중에서 퇴직금 계산과 관련 있는 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대상 급여는 급여 대장상에 대부분 항목이 포함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제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급 설정은 뭐예요? 공제 항목과 동일한 거다라는 얘기. 뭘 공제하는데? 소득세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공제 내용을 등록하는 기능 키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퇴직금 기본 계산만 하는 방법이 뭐 여기 보면 뭐 연할, 월할, 일할, 뭐 기간, 노동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연할은 뭐냐? 연간 급여 총액, 상여도 포함하겠죠. 거기에 12분의 1 곱하기 근속 월수 나누기 1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연할이고요. 월할은 월 평균 임금, 일할은 일 평균 임금에 365일 30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기간은 산정 기간의 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노동부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일할과 똑같을 거예요. 다만 상여를 월할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퇴직금 계산을 쭉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F11 퇴직 정산일 현황은 사원별로 퇴직 정산일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 과거의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정산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퇴직금 계산 방법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급여가 계산이 될 거예요. F8 계산 설정 클릭해서 정리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F8 계산 설정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 직원은 너무 참 잘했어, 그래서 퇴직금을 이런 계산 방법이 아니라 뭐 얼마 더 주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퇴직금 계산은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뭐예요? 퇴직금 계산까지 다 끝나고 나면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로자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급되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중간여사 퇴직금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소득명세에다가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퇴직금 계산에서 계산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이상은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퇴직소득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지급연월, 퇴직소득 지급연월이죠. 여기 지급연월, 그리고 소득자 구분, 근로, 일용, 뭐 종교인,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 근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4번 성명, 그리고 F2 코드 이용해서 퇴직사원을 선택하고 퇴직금 계산 코드 도움 팝업 책에서 구분 정산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영수일자 요거는 뭐냐면 퇴직금 받은 날이죠. 뭐예요? 퇴직금 지급일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과세 이연 계좌 명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면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미뤄지고 좀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세 퇴직급여 여기 일 안에 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과세 퇴직급여 중에서 요거 부분 중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임원퇴직금의 경우에는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상당액을 수동으로 계산해서 차감한 후 이런 부분들을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임원퇴직금의 경우 2배수다, 3배수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번 과세 이연까지 설명을 했고 10번 확정급여액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이 부분은 DB형이죠. 확정급여액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정보 이런 부분들을 쭉 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밑에 11번 여기 있구나. 여기 있고요. 11번의 경우에 2011년 12월 30일 현재 퇴직금 이 부분을 해서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득명세 탭에서 정리하고, 자, 세액계산 탭으로 가가지고, 소득명세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내역을 이 탭에 들어가면 계산 내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중간정산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지급 내역에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정산하고 퇴직이 중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정상퇴직금 합산해서 신고해주는 부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퇴직의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임원퇴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요거 2011년 12월 30일 현재 퇴직금 상당액 계산해서 입력하고 요 부분들 쭉 해서 정리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임원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잘 계산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퇴직급여 정리하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합산해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표에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서서 작성 제출을 해주는데 퇴직소득 자료 회계 처리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급 연월일이라든가 입력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작성이 되고 F8 마감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F3에서 과세 이연 명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자료 과세 이연 계좌 명세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자,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월의 원천징수 이행상관 신고서는 자동적으로 다른 소득하고 반영이 돼서 확인되고요. 3월 달에 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한꺼번에 조회하고 제출을 한다라는 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퇴직소득자료 회계 처리는요, 퇴직금 지급한 거에 대한 분계 내용을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 전표 입력, 회계관리의 전표에다가 분계, 전송을 해줘야 되지만이 분계가 되니까 그거 정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급 연월일 입력해주고 전표 처리, 여기 지급 연월일 전표 처리 전체 하고요. 여기에 지급일로 전표 발생일 세팅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지급일일 전표 발생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좌측에 해당 재료 체크하고 F7 분계 설정을 하게 되면 계정과 뭘 쓸 거예요? 미지급금, 퇴직급여, 예수금 등등등 이런 부분 할 거예요. 해서 분계 설정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 같은 거 미리 등록을 하고 예수금 관리 위해서 반드시 거래처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F4 전표 추가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반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퇴직소득자를 제출 직계표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총괄표다라는 얘기고요. 아, 이런 부분 들어봐요.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해서 전 직원이 퇴사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이것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는요, 특정일, 보통 12월 31일이겠죠. 사원 등록에 등록된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을 통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법인 세무 조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든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등에 사용이 되는데 그때 가서 보겠지만 F6 사원 설정, CF6 수당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퇴직자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네요. 원천세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 그리고 신고납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화면의 경로는 세무신고 서류,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화면에 들어가는데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민세 종업원분은 뭐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에 최근 1년간의 해당 사업소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종업원들 급여가 총액이 1억 5천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달 급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근세라든가 사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징수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과 별개로 또 하여튼 또 내래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래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데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자, 기준연월 급여 지급일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계산을 급여 자료 입력 등의 정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영을 쭉 해주게 될 거예요. 요 기준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이 넘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주민세 사업소 분인데 이건 뭐냐면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가 사업소라든가 연면적을 기준해서 5만 원 내지 20만 원 그리고 연면적에 따라서 세율 이 부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소분 주민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많이 놓치고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 보내오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면적이 굉장히 큰가 봐 등등등등 이런 부분 해가지고 납부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